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7%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하락폭이 조금 나오고 62평선도 이탈을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저께 이 포스코 DX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하나 부각을 시켰었어요. 그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DX는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 내에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략 한 시가총액이 한 8조 원대에서 높았을 때는 한 9조 원대까지 시가총액이 높아졌었던 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DX는 더 이상 2차 전지에 국한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에코프로와의 움직임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에코프로는 고가가 7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9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 시세가 엇갈린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내용을 한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 대장주가 발생을 하고요. 그 대장주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세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차 전지 공정에 대한 이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맡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지금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적용되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본다면요, 에코프로가 더 높죠. 그렇죠. 올해 들어서 상승폭도 에코프로가 더 높은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포스코 DX는요,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그쵸?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까지 영향력을 같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내용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SPG 같은 종목도 그렇고 오늘 동일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 상승폭이 크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락은 그런 것에 대한 영향,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기술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수급상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의 일부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그렇죠, 혹시라도 하락하는 구간이 온다면 매수 대응해야 되지만, 매수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시장이 찍어 눌렀을 때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이 터져 나왔을 때, 요 딱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뒤에 내용, 시장이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 내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한정 진행될 수 없는 게, 지금 이미 오늘 시장이 하루 하락했다고 환율이 1306원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진행될 수 없어요. 자, 제가 요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율 차트인데,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환율이 올라갈 때가 있고 환율이 내려갈 때가 있죠. 그렇죠. 환율이 내려갈 때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율이 올라갈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땐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건을 지금 미국 스스로 만들고 있죠. 그게 금리 인상이죠. 왜? 달러를 흡수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서 달러를 흡수해 가면서 유통량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물가는 왜 잡나요? 그게 공급단에서의 문제든 아니면 수요단에서의 문제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퍼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를 올리고 자금을, 그쵸, 풀려있는 자금을 회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죠? 정말 많이 빠졌죠. 22년도에. 그쵸? 초반에는, 그쵸, 환율이 쫙 올라가면서 시장이 쭉 빠졌는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시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은 스마트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모든 부분을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환율을 기준해서 시장의 등락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산해 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자 오늘부터 반등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출 수 없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든 간에 무한정 올라가는 환율의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이게 무한정 올라가게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연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제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빠지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즉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한국 시장이 내려가는 건 미국 연준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나와 있다는 거죠. 고가 구간. 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물가가 이렇게 확 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지겠죠. 자, 그래서 딱 조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올렸을 때 이걸 회복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한 1,300원을 이탈하는 한 요 정도, 그렇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250원대에서의 하방 밴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1,35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더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정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포스코 DX를 봤을 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게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었다. 근데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이 구간에서 해결이 됐다.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먹게 되면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DX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건 얼마에 매수할 건지, 그렇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장성에 대한 거는 사실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포스코 그룹에 대한, 그렇죠? 공장에 대한 부분은 이 포스코 DX가 다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을 토대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받고 있는 8조 원대의 이 시가총액이 낮진 않아요. 낮진 않지만 이걸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얼마에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얼마에 매수할지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에코프로에 대한 반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단기간의 상승폭이 큰 종목을 빗대어서 그쵸? 내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DX의 지금 중요한 건 가격, 즉 내가 얼마에 잡을지와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를 그쵸? 이 보유 기간 그쵸?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잡아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진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주식이든요. 내가 잡는 가격에 따라서 내 심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잘하려면 매수를 잘해야 되고요. 단추를 꿰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래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 첫 단추가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 오늘 하락을 했지만 수익 중이신 분들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단추를 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주식시장에서 이 높은 변동성을 이겨내고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가격을 잘 잡았을 때는요. 자, 내용 보세요. 포스코 DX가 올해 그쵸 6,000원, 7,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나요? 그게 아니죠. 주식은 이렇게 올라요. 그쵸? 상승, 쉬고, 상승, 쉬고, 상승, 쉽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조건 한 가지 내용이다. 철저하게 가격을 잘 잡고 장기 투자를 3개월 안에 끊자. 그렇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2주 안에 매도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구독과 좋아요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포스코 DX의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그렇죠? 신고가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 신고가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추적할 수 있는 검색기를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시초가를 공략하고 그리고 장중에 제가 스윙급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에서도 이 단기 매매 전략을 철저히 활용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해가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12월 1일 그쵸? 8시 54분, 8시 55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S&P 다이나믹스를 보면 오늘 그쵸? 장중에 10%를 넘나드는 강세 구간에 일단 들어왔고요. 지금도 8.9%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다. 자, 그렇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한 가지. 신고가를 공략하고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상황에서 그쵸? 시초가 종목은 단기에 뺀다. 그쵸?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S&T 다이나믹스가 지금 시가 대비해서 10% 가까운 수익 구간 들어갔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자, 오늘 21%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 이 내용 보시면 8시 55분에 그쵸? 주문이 들어갔고 시장가로 그냥 매수해라. 시가에 체결시키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지금 8%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그쵸? 돌파 관점에서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제가 신고가 검색기를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그 종목에 따라서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매매 관련돼서 가격을 진짜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고가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고가에 따라가서 상한가 가잖아요. 그럼 다음날 갭이 나와요. 그쵸? 다음날 갭이 나오는데 떨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5일선 이격이 벌어지면 주가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요.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여기 5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막 20%, 25%씩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덜컥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또는 단타를 치고 싶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쵸? 돌파 관점에서 매매를 할 때는 여기 장 시작 전에 내가 종목 파악 끝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종목 등락 그런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신고가를 달성할 때부터 변동성은 커지는 건데 이 신고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가 매물대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진짜 내가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쵸? 리노공업 같은 거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중 보유합니다. 없는 분 매수해라.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매수 자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시가 공략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내용 그냥 똑같이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 오늘 하락 조금 나오는데 이거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매수 구간은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신고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DX의 매수 자금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DX는 철저하게 성장 섹터에 맞춰서 그렇죠? 성장 섹터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